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R&D 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기간 내에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추진 절차는 기획, 공고, 선정평가, 협약 체결, 과제 수행, 결과 평가, 정산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기획 단계에서의 주요한 사항은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기획 및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술 수요 조사는 매년 2번 정도 진행하고 그 밖에도 상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공고를 통해 과제를 선정합니다. 또 한 가지 주요한 사항이 과제 수행 단계에서의 협약 변경과 결과 보고 그리고 결과 평가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협약 변경과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협약 변경은 자체 변경 후 통보와 전담기관 승인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협약 변경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승인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의를 통해 전담기관에 접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접수를 하지 않으시면 전담기관에서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 담당 간사 검토, 접수 처리, 승인 요청 처리, 협약 변경 승인 안내 등의 단계를 거쳐 협약 변경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협약 변경 승인 사항에는 주관기관의 변경, 참여기관 변경, 총괄 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과제 수행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것이 총괄 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입니다.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2월,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비 2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협약 변경 승인은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해주셔야 하는데 2월에 관한 경우는 연차 종료 전까지만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요한 사항이 사업비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및 연구시설을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기존 계획과 다른 장비 및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담기관 측에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변경 시 제출 서류입니다. 공통적인 제출 서류로는 주관기관 요청 공문, 협약 변경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를 꼭 첨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각 참여기관의 동의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과 관련된 서류에 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변경 통보 사항입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나 연락처 또는 참여연구원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통보사항을 놓치신 경우
연차 종료 전까지만 전담기관에 통보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협약 변경 시 효력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협약 변경 승인 사항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 이후가 전담기관의 효력 변경 시점입니다. 그리고 통보 사항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통보받은 날 이후가 효력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 및 중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기관에서는 중간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차 평가를 진행했는데 2017년부터 규정에 따라 연구 발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내외입니다. 연차 종료를 한 월에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연차 보고서를 연차 종료일 1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평가는 연차 보고서 접수 후 평가 계획 수립 및 일정 안내, 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평가 결과 안내 및 차년도 사업비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연차 평가와 새롭게 도입된 연구 발표회의 차이점은 평가 방법이 일방향 평가에서 쌍방향 토론으로 바뀌면서 전담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설팅을 강화한 형태의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바뀐 것이 보고서 및 계획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보고서 및 계획서를 100페이지까지 제출할 수 있었는데 바뀐 규정에 따라 15페이지 내외로 요약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유의해서 봐주시고 나머지 변동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담기관에서는 해당 연도 목표 달성도와 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처리는 계속과 중단으로 평가하며 이번에 도입된 연구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계속을 기본으로 하고 계속이라고 판정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평가회를 열어서 중간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평가의 경우 보고서를 과제 종료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 평가 시기는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후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종 평가 절차는 최종 보고서 접수, 최종 평가 실시, 최종 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사업비 정산 및 기술 실시 계약 체결, 최종 평가 실시, 최종 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평가 항목은 과제의 목표 달성도, 기술성, 사업성 순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처리는 점수에 따라서 결과를 정리하는데 혁신 성과인 경우에는 90점 이상, 보통은 90점에서 75점 사이, 성실 수행인 경우에는 75점에서 60점, 불성실 수행은 60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혁신 성과로 판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에서 향후 3년간 우대 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해드리고 불성실 수행 과제인 경우에는 제재 및 정부 출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으니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 후에 최종 평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제 보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D 과제 관리 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제 보완입니다.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수립해야 하는 보완 대책에 대해 사전에 잘 이해하시고 지침에 따라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종료된 이후 전담기관에서는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술 실시 계약이란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 전담기관에서 기술료를 통해
수행기관에 실시권을 드리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평가 시에 혁신 성과, 보통 성실 수행으로 판단된 과제인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약 절차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징수 과제인 경우 영리기관에게는 의무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비영리기관은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2012년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수행기관이 사용한 정보 출연 금액에 따라 기술료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 출연금 5억 원인 과제에서 수행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정보 출연금이 2억 원이면 전체 규모 5억 원이 아닌 2억 원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합의로 진행하나 이때에도 기준이 있으니 이에 맞춰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액기술료입니다. 정액기술료란 과제에 사용한 정보 출연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기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납부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5년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액기술료를 조기에 납부하시는 경우 감경 비율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기술료는 정액기술료와 달리 일정 금액의 착수 기본료를 납부한 후 향후에 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납부하는 기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기술료의 이점은 정액기술료보다 실제로 내는 착수 기본료가 적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정보 출연금의 4%에 매출액의 4%를 더한 금액을, 중견기업은 정보 출연금의 2%에 매출액의 2%를 더한 금액을, 중소기업은 정보 출연금의 1%에 매출액의 1%를 더한 금액을 경상기술료로 납부합니다. 경상기술료는 계속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회계년도부터 5년 또는 과제 협약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한 시점에서 최대 7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협약하실 때 어떤 기술료가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고 기관별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과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은 공통요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유용, 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횡령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과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에게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이전 연도 정보 출연금에 대해서도 환수가 가능합니다. 셋째, 최근 변경 사항으로 보통 제재 사유가 2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 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합산이 아닌 중복으로 진행해 왔는데 2017년부터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주관기관이 문제인 경우에는 중단이 원칙이고 참여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문제과제로 인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시행한 수행기관들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는 사업비 유용으로 참여 제한 4년, 해당 연도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용 금액의 비율이 전체 출연금의 81.6%에 이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사에서는 소속 직원의 착오로 사업비를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사와 A사는 사업비 횡령으로 각각 참여 제한 5년과 총 수행기간 전액 환수, 참여 제한 3년과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 모두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으나 횡령에 대한 처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성실 수행으로 제재 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S사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에서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아 참여 제한 3년,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고, R사는 수행기간 종료 시까지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수행 중단 평가와 함께 참여 제한 1년과 환수금 미납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허 관리 부문입니다. 특허 관련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은 수행기관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셔야 하고, 대표자 또는 총괄 책임자 같은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참여 제한이 가능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특허 전문가를 활용해서 과제의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 확산을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성과 보고 프로세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과제 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R&D의 첫걸음입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R&D 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 숙지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